다음 주엔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45일의 반전, 허무한 K-방역. 자, 이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 이 철저한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 지켜왔던 지난 2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누적 확진자가 오늘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2달도 안 됐습니다. 45일 만에 900만 명이 감염되면서요. 전 국민 5명 중에 1명, 지금 5천만 명이 주민등록상 5천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지금 한 명이 확진된 5명 중에 1명이 확진된 셈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정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게 지금 기억하기로는 2020년 1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790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런데 2년만큼 잘 지켜오고 있다가 이 45일 만에 900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 K-방역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기자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 달 반 만에 45일 만에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900만 명의 확진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확진자 인구 대비 1위가 우리나라고 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또 인구 대비 1위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세계가 놀란 K-방역 또 이런 홍보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사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K-방역을 참 잘했죠. 그래서 실제 K-방역 역설이다. 초창기에 너무 우리가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특히나 스텔스 오미크론 등이 이제 유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거다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잘했으니까 우린 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민망한 얘기인 거죠. 네.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K-방역 잘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세계가 인정할 수 있지만 결국 지금 K-방역의 결과는 뭐냐면 세계 인구 대비 1위 확진자, 인구 대비 1위 사망자의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과거 K-방역의 성과에 만족해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사실상 정부가 지금 방역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독감처럼 손을 놨으면 독감처럼 아무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든지 네. 독감처럼 손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사이에 김영주 전 의원님이 가시고 천하람 변호사가 나왔는데 네. 바로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정점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런 거 놓고도 굉장히 방역 당국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점이 지나길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이게 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걸리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K-방역 어떤 동선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진즉에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전 국민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은 네. 돌파 감염이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 이미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떻게 보면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는 이 약을 좀 잘 우리가 배포하고 그리고 일선 병원에서 그냥 재택 치료라는 명목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된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의 확충 이거 외에는 저는 더 이상 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미 어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먹는 치료제 그리고 조금 더 폭넓은 의료진에 의한 진찰과 어떤 관찰 이런 쪽으로 방역 어떤 정책들이 넘어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요. 확진자뿐만 아니라 이 위중증 사망자 수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정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확산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중증 사망자는 정점으로부터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병상, 치료제, 의료 과부하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0%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손 놓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위중증자나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 그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그러니까 독감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네. 외신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건 지금 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 수 말고 전체 사망자 수가 한국이 낮은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외국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검사도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PCR 검사도 받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그 지금 판단이 오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확진자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위중증 관리가 더 관리하는 정부를 어느 정도 믿어주시고 함께 협조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요,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 방역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항체 조사 그리고 치료제 확보, 권고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팍스로비드 등 경구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모자랍니다.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권고한 항체 양성률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사인지 어떻게 방역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 좀 구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돌파 감염이 많은 거죠. 그만큼 이제 백신을 맞아도 사실상 항체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항체 양성률이 낮으면 그만큼 이제 돌파 감염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는 여론조사 하듯이 샘플을 정해서 연령별로 지역별로 샘플을 정해서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면 그러면 어떤 연령대에서 얼마만큼 항체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얼마만큼 있다, 이것에 맞춰서 맞춤형 방역, 과학적 방역,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양성률 높다. 그럼 그런 적이 있으면 방역을 좀 더 많이 풀고 실질적으로 양성률이 낮다 이러면 이제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인수위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제일 과제가 코로나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러고 나면 자영업자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푼다고 한들 사실상 다시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아마 인수위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근데 항체 양성률 조사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게요, 전재 의원님. 네. 정부가 분기마다 지금 이미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혹시 중복되는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이거 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됐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국민 고통의 결과가 결국은 지금 방역 실패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넘게 국민들의 고통,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곡소리가 날 정도로 심한데 지금 오히려 확진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인구 대비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전 세계 1위 이러한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국민들에게 진지한 사과가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운영위가 열릴 때마다 그 김호란 그 방역기획관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방역기획관. 예, 네. 뭐냐면 이제 이런 것을 그러면 이 그동안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통해서 이런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런 비과학적인 방역이 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거리 두기를 왜 9시에 했다가 갑자기 9시에 한다고 해서 이게 낮에만 그 항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왜 밤에 또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낮에는 식당이 가능하고 왜 저녁은 안 되냐. 사실 국민들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좀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이러한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이 항체 보유율 조사를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한 것은 이제 영양 조사 중에 하나죠. 이것은 일부분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화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한 것은 이거와 이제 별도로 정말 분기별이 아니라 좀 더 촘촘한 그런 기간 동안에 해서 또한 이것만 그 항체 이제 보유 양성률만 네.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어떠한 그런 방역 기준을
정하는데 반영하겠다. 뭐 이러한 그런- 의지의 표정으로 볼 그런 수 있을 의미군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여기서 또 다른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동네 병의원에서 지금 신속 항원 검사 많이들 받고 계실 텐데요.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근데 한의원에서는 이 판정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병원이 이 검사 과부하 상태인데도 한의원만 이 배제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 벌써 이제 병원이나 뭐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받아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간이한 형태의 조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의사님들께서도 아니 우리 한의사들도 의료 전문가고 신속 항원 검사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특히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한의사 협회 입장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보건당국 방역당국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신속 항원 검사만 이렇게 하는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 검사를 하는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추적이라든지 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쭉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사만 한의원에 허용하고 후속 치료는 또 다른 데서 받아라 이것도 이상하니까 일단 당장은 뭐 한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뭐 의료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정부가 한 발표이고 이제 한의를 배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 건강 피해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 우리는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이제 방역이 좀 완화되고 있는지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와 석촌호수 벚꽃길이 드디어 3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재명 기자. 가실 겁니까? 사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일할 때, 국회 근무할 때, 출입할 때 가장 좋았던 게 이제 바로 나와서 이제 국회 바로 뒤가 여의도 벚꽃이 정말 예쁘죠. 저도 그래서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네. 가서 이제 그 같이 후배들하고 뭐 샌드위치 먹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막아놨었죠.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시민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개방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건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겠죠. 그럴 때 이제 확실히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행사들을 물론 이제 축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개방하면서 과연 집회 인원은 또 제한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논란이 또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많은 시기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스텔스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이 전파력이 뭐 델타의 몇 배 이상 되는 전파력이기 때문에 정점을 지나는지 여부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 방역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 잘 감안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두 개인 방역 철저히 준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